자, 다시 방금 생각부터 보면요. 얘네는 일단은 상황만 알아두세요. 상황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쵸? 음절이 있는데 여기 이 모음 발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발음이 있어야죠. 이 발음. 앞에 글자에 이 발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어나 오 이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나 오가 뭐로 발음된다? 여나 요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길래 여나 요가 됩니까? 반모음 이가 들어가서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왜 순행동화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앞쪽에 있는 모음 이가 뒤에 나오는 모음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모음 이가 뒤에 나오는 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가 됩니다. 맞죠? 요가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원칙상으로 그렇게 발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원칙은 아니야. 그런데 오 발음보다 요요 발음이 발음하기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 데다가 심지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원칙을 바꿀 수는 없어. 맞지? 원칙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허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어 둘 다, 돼요 둘 다, 띄어 둘 다. 그렇죠? 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요, 책이요, 아니요 라는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돼요, 깨요. 왜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소리에 뭐가 있어야 되게요? 모음에 이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왜냐면 이 소리가 있으니까 뒤에 반봉 이가 더해져서 요여가 되는 거잖아. 이요, 이여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 그런데 얘는 이 소리 자체가 없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모음이 여기 있고 이 모음이 여기 있고 여기로 영향 주는 방향이죠. 자, 역행순행 잘 기억하세요. 역행순행 방향. 자, 그래서 얘가 역행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를 쥐긴다, 먹인다를 먹인다 이런 식으로 이가 앞쪽으로 더해져서 동화되는 형태는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먹이다보다 먹이다가 발음하기 더 편하긴 합니다. 맞죠? 죽이다보다 쥐기다가 말하기 더 편하긴 하고요. 근데 하필 예외가 또 있어버리네. 바로 뭐냐면 이 내기는 원래 말은 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는지 모르겠지만 냄비는 원래 말이요 남비였습니다. 근데 서울내기, 풍내기 이러면서 뭐 내기로 바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모음 역행동화가 생겨났어요. 남비도 마찬가지로요. 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표준어로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비라는 말 안 하죠. 냄비라고 하죠. 맞죠? 낙이라는 말 안 쓰고 내기라고 씁니다. 뜨내기, 신출내기, 그 다음에 뭐 풍내기, 서울내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축약은 쉽다고 했어요. 그드그즈가 뭐 만나면 히읗 만나면 그트브츠가 된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데, 자, 요 거센소리 대기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순서가 헷갈리게 나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서가. 자, 그래서
자, 요거 발음 어떻게 하는데? 안치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어난 의문 변동 현상 뭔데? 격받침 나오니까 자음군 단수 납니까? 아니죠. 뭔데? 히읗 먼저 봐야 됩니다. 히읗이 뭐랑 만났을 때? 지읒이랑 만났을 때 뭐가 돼요? 시가 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달달달달달 외우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얘를 발음해보면 돼. 안치다라고 발음 안 해. 자, 그러면 치가 뭐 때문에 나왔을까를 고민해보면 돼. 맞죠? 자, 치는 거센 소리야. 그런데 이 치, 그러니까 거센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의문의 변동 현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야? 축약이요. 그러면 축약, 거센 소리 화, 거센 소리 대기는 치읓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히읗이라는 애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얘가 얘로 변한 건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변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의문 변동 현상 몇 개 일어났어? 한 개 일어났습니다. 뭐 일어났는데? 그렇죠. 축약. 자, 그럼 얘 의문 개수 줄었어? 안 줄었어? 반드시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쌤 요거에 한번 얘기했을까요? 얘는 발음 어떻게 하는데? 로 발음합니다. 자, 이 기억이 히읗을 만나서 히읗된다? 그러면 이 리으로 또 갈 건데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됐느냐? 뭐가 먼저 적용된 거야? 그렇지, 자음군 단수나가 먼저 적용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변동 과정은요, 처음에는 칙 플러스 하고인 거야. 그래서 기읍과 히읗이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칙하고가 된 거잖아. 맞죠? 자, 이 칙하고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얘네 순서를 역으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알겠지? 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뭔 차이길래 얘는 거센 소리가 일어나고 얘는 왜 자음군 단수가 일어나는데? 하나의 용언 내에서, 하나의 용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일 때는 거센 소리가 먼저입니다.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는요, 뭐가 먼저냐?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축약 탈락이 일어나서, 축약 거센 소리가 일어나서 안치다로 발음된다면 얘는 칙하고라고 해서요, 칙이라고 자음군 단수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지금 거센 소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의문변동 순서가 서로 다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음 축약만 나와 있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방금 치카고처럼 막 엄청 애매하고 헷갈리는 상황은 안 벌어질 거야. 그런데 순서를 생각할 때요, 거센 소리 대기가요, 용언 안에서는 거센 소리가 대기가 먼저 일어나되 용언 안, 하나의 용언 안이 아닐 때는 거센 소리보다 뭐가 먼저 일어난다? 다른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자음군 단순화라든지 이런 애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한 몸이거든, 따지고 보면.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는 그냥 거의 한 세트야, 얘네들은. 생각해보면 늘 얘네 순서대로 일어나거든. 맞죠? 얘가 변동하는 과정 생각해보면
음절 끝소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탈락 일어나는 거 늘 세트야. 그런데 얘네 세트를 둘러싸고요 용언 아닐 때는 이 거센 소리가 여기에 붙어 있고요 용언이 아닐 때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만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자, 요렇게 하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앞에 봅시다. 자습서 있는 학생은 자습서 펼쳐도 되고요. 없는 학생은 그냥 앞에만 보면 됩니다. 사단어 본문 다시 한번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매체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게 여러분들 그랬나요?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논증하는 걸 구조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구조부터. 일단 첫 번째 뭐 제시? 주로 문제 상황 많이 제시됩니다. 맞죠? 자, 문제 상황 제시되고요. 뭐 혹시 종이 필요한 학생 있으면은 종이 좀 줄까요? 아니면 저기 뒤에다 적어도 되고요. 그냥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논증하는 글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상황 주로 제시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주장과 근거. 미안합니다. 근거하지 말고 주장 플러스 이유 플러스 근거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이유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렇지. 주장을 타당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이었습니다. 맞죠? 근거는 객관적 요인이었죠. 구체적 수치라든지 자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요. 자, 그 다음 이 예상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는 글로써 이제 논증을 구성합니다. 자, 다음 연역 논증과 비난 논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연역은요,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 말고 조금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적 원리 또는 일반적 전제 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내는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일반적 원리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데 참인 전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귀납은 어떤 의미였는데 개별적 사실
다른 말로 참인 사실. 을 바탕으로 무엇을 이끌어내는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 그래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을 뭐라고 하는데 일반화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속성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무엇이라고 하는데요? 유추의 방식이라고 한다.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뭐 하는 건데 추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논증의 구조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데, 자,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자,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자, 그래서 날갯짓 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어하는 닭을 해서 쭉 해가지고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런 것들 사례 중에서도 무엇을 나타내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아닐까? 라고 하면서 질문의 형태, 의문문의 문장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의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대요. 자, 그러나 동물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데? 이유에 해당합니다. 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했지만 동물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 근거가 없잖아. 그치?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바로 뭐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주관적 요인, 이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뒤에 논증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자,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사실은 뭔데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건데, 내가 고통을 느낄 때 이 소리와 이 표정을 짓는데 저 사람도 나랑 지금 똑같은 소리랑 똑같은 표정을 지어. 그러면은 내가 느꼈던 고통만큼 너도 느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아는 거야. 맞죠?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야.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 아,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도 우리가 내는 소리랑 되게 비슷하고 우리가 내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들도 고통을 느끼는구나. 자, 그래서 요 1번과 2번에 무엇을 바탕으로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무슨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추는 무엇에 해당한다? 귀납에 해당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자의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잠깐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요거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유 제시됐고요. 이 귀납 논증을 통해서 뒤에 있는 근거로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생각이야.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주관적 요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랑 비슷해. 라고 하는 건 주관적 요인이야. 자, 그런데 뒤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의 단언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대요. 자, 흑인 노예 제도나 흑백 분리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그러한 제도는 차별이라는 걸 누구나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로 삼는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입니다. 자, 그리고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쭉 하면서 이를 두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게 바로 뭔데? 근거죠, 근거. 자,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해도 된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럼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인간과 동물을 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관점은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인종차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인 거야. 맞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나간다. 사회적 진보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 나갑니다. 왜? 그 진보에 따라 생각하는 거 그 글쓴이 생각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주관적 요인이야. 그런데 그럼 객관적 요인은 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 내용. 맞죠? 이 책 내용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구체적 근거에 나가겠지. 맞죠? 자, 그리고 뒤에 쭉 해서 한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하는데 근거에 해당해. 왜? 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뭐 간디가 다시 살아 돌아오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름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대요. 이게 바로 뭔데? 예상 반론이죠. 자,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랑 똑같다? 인종차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인간인데 라고 하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 라는 태도랑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앞선 나온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뭔데 요거? 전제 1. 맞죠? 1번. 그 다음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잠깐만. 자, 지금까지는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가 바로 뭔데? 전제 1이 되죠. 미안합니다. 자, 다음 권리가 있는 존재는 존중받아야 된다. 뭔데요? 전제 2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굳이 대전제를 찾자면 앞이랑 뒤랑 나눴을 때 대전제는 뭐에 해당한다? 뒤에 있는 애가 대전제에 해당한다고. 맞죠? 보통 대전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 같은 거, 너무나 우리들이 다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보통 대전제로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그럼 사람을 누구나 죽는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수전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결론이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침해돼서는 안 된다. 얘가 결론에 나간다. 맞죠?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는 것이랍니다. 자,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야생 동물의 탁월한 환경과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원,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에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그런 관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도록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간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도록 행동하도록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이제 동물권의 기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조금 약하게 나와 있긴 한데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올바른 인식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전제들 나와야 있고요. 자, 이거 혹시 논제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얘기를 했었나요? 학교에서 따로 얘기 안 했었나요? 정책 문제, 사실 문제. 여기 나중에 사실 뒤에 그 토론이랑 나올 때가 좀 같이 중요해가지고 그거 말고 요거 사회적 의제 카드 뉴스는 했나요? 네. 했죠. 자, 그래서 사회적 의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사회적 의제 무엇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까? 이미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했어? 아니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직 논의가 필요한 거야. 결론이 안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우리는 사회적 의제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사회적 의제를 다룬 카드 뉴스 얘네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고민거리가 아닌 거 한 가지가 있었죠. 아까 그 저번에 자소서 문제 풀 때 바로 뭐냐면 이 사회적 의제가 바로 실현 가능한가? 사회적 의제가 우리 사회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사회적 의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실현이 안 되니까 실행이 안 되니까 사회적 의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의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다룬 카드 뉴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논증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데 문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 확대되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돈 많이 쓰게 된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해결 방안에 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쵸? 갈수록 화질 더 안 좋아지는 거냐? 자, 그래서 지금 책임감 있는 돌봄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요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하는 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세금 더 매기는 거잖아. 그쵸? 세금 더 내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세금 더 내게 하는 게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와 배설물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효과, 좋은 점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반려동물 보유세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자,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근거가 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여론 현재 어떤데? 찬성.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반려동물 보유세 매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